불과 작년 초만 해도 5만 원 후반대부터 1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150%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도 낮으면서 하이닉스보다 기존에 없던 HBM의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뺏어오면서 멀티플의 확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연간 7조 넘게 엄청난 적자였는데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아마 테슬라의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한 달 만에 찾아뵀는데 지금 장이 너무 좋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포모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을 거냐, 그거는 저희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죠.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요거는 삼성전자 이제 요 실적표에 보시면 삼성전자 내년에 포워드 PR이 10배가 안 돼요. 9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너무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거죠. 자, 요거 밑에는 하이닉스 실적표 이제 피디님 띄워주실 건데, 하이닉스는 더 싸죠. 내년에 약 8배입니다. 삼성전자 9배, 하이닉스 8배인데 지금 여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이닉스가 내년에 실적이 대략 영업이익 90조, 당기순이익 72조 잡아놨어요. 외사 리포트에 따르면 하이닉스 영업이익 지금 100조 얘기 나오죠. 뭐 심지어 115조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뭐 경쟁하듯이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올립니다. 그러면 외사 기준으로 영업이익 100조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85%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대충 얼추 잡으면 80조에서 85조 순이익이면 하이닉스 PER은 6배로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영업이익 지금 여기는 106조라고 해놨는데 제일 적게 보는 데가 113조고요. 제일 많게 보는 데는 133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값 딱 내보면 120조죠. 120조로 보면 PER 8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 기관 입장에서도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죠. 온통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문제는 없을 거냐? 첫 번째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HBM의 점유율을 계속 60%대를 엔비디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2026년부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삼성전자는 HBM 자체의 점유율이 10% 초반에서 30% 초반까지 올라가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67%의 점유율에서 50% 초반 또는 50% 밑에 4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기존의 HBM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계속적으로 올랐던 시장에 HBM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을 잃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죠.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의 실적이 더 가파르게 지금 업황에서는 개선된다고 하는데, 일반 D램과 낸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D램과 낸드도 그래요. 계속 가격은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낸드는 거의 49%, 올해 2026년도 이미 25년도 올랐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49%가 더 오른다고요. 두 번째, D램 작년에 거의 6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 또 추가적으로 40% 오른다고요? 그러면 D램과 낸드는 계속 오를까요? 그러긴 쉽지 않겠죠. 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근데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업체들도, 중국의 데이터 센터도 한국 D램 반도체 업체들한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자고 해요. 근데 장기 공급 계약을 거절하고 있죠. 삼성이 봐가면서 공급 계약을 맺겠다고 해요. 근데 공급 계약 맺는 거를 무한정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 있냐? 그러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줘야지 공급 줄인 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가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가 당장 휴대폰에 모바일 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PC, 태블릿 PC, 그리고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서버도 AI 서버 쪽만 좋은 거지, 일반 가전, PC, 휴대폰 모두 가격 상승에 대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가격이 비싸지고 PC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당장 아마 올해 26년도부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AI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면 D램과 낸드 가격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자연 감산분 HBM 때문에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자연 감산분이 생겼어요. 자연 감산분이 어느 정도 메꿔진다? 그럼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수요가 떨어진다? 그럼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하이닉스보다 난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을 못 받았다가 새롭게 HBM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HBM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대요. 지금 제가 실적 추정치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 107조를 잡아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적게 보는 데가 증권사 업데이트 된 게 113조. 올해 113조 가장 좋게 보는데 IBK증권 같은 건 133조를 봤어요. 근데 그 113조에서 133조에는 낸드와 D램이 모두 가격 40% 넘게 상승한 거를 반영한 건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HBM 판매량이 올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봤어요. 3배입니다. 3배. 300% 증가한다고 본 거예요. 300%. HBM 매출만 26조를 찍을 거라고 했어요. 26조. 삼성전자는 HBM이 폭풍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D램과 낸드 가장 세계에서 많이 생산하고 가장 점유율 높은 1등이 어디죠?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약간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싸다고는 하지만 실적의 증가폭 자체는 삼성전자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증가폭도 중요한데요. 자, 영업이익 삼성전자 100조 잡아놨는데 오늘 촬영하는 1월 9일 바로 전날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20조 최대 실적 갱신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은 30조 시대를 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올해 1분기 때 대략 25조에서 28조 정도를 본다고 하면 곱하기 4하면 110조 정도 되죠. 28 곱하기 4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100조에서 110조 정도 영업이익 찍으면 그 영업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반 D램과 낸드도 좋아지고 거기다 HBM까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적이 언제 꺾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이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 실적도 꺾일 건데 일단은 추세는 내년까지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영업이 100조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다만 실적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그 부분은 주가가 당연히 선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100% 넘게 올랐죠. 불과 작년 초만 해도 5만 원 후반대부터 1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150% 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낸드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D램의 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올라가고요. 이 낸드 가격 또는 D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시차를 두고 반영할 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항마처럼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아시? 근데 구글의 TPU를 메타도 쓰겠다고 해요. 아마존도 관심을 보입니다. 구글의 TPU가 잘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GPU만 얘기하지만 엔비디아 GPU에 대응할 AMD와 구글의 TPU와 다양한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니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마이야, AMD의 자체 칩 MI350, MI400 이런 칩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와 HBM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빅데이터,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최소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성장률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격이 빠지는 것도 봐야 되지만 HBM 출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에 10%대 초반에서 올해 진짜 좋게 보는 데는 37%까지 HBM 점유율을 높게 차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도 낮으면서 하이닉스보다 기존에 없던 HBM의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뺏어오면서 멀티플의 확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일반 D램과 낸드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최대 수혜도 삼성전자가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연간 7조 넘게 적자였는데 엄청난 적자였는데 이게 분기에 7천억대 적자, 그러니까 연간으로 2조대
적자로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아마 테슬라의 새로운 신규 칩 A16 칩, 테슬라의 신규 칩 AI6 칩, 요거가 상당 부분 얼마나 그 불량품이 없는지, 양산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량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 빅테크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테슬라의 제품에 대한, 테슬라의 AI 칩에 대한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올라오면 상당 부분 삼성 파운드리에 추가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빅테크들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에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역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를 받았고, 또 기존에 원래 고객이었는데 떨어져 나갔던 퀄컴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수주를 다시 맡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새로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얻게 되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아마 메모리 3사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클린룸이라고 하죠. 클린룸에 여유가 있는 것도 삼성전자밖에 없다. 하이닉스는 청주의 M15 공장을 100% 다 HBM 대응, HBM3나 HBM4 대응으로 하지만 삼성전자야말로 D램과 낸드 쪽의 공급, 일반 D램과 낸드 쪽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공급을 상당 부분 메모리 또는 D램이 지금의 어떤 쇼티지, 그리고 HBM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요번에 CES에서 젠슨항이 그래서 막 샌디스크랑 주가가 막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는 저장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eSSD 저장 장치, 심지어 뭐 HDD까지 뭐 품귀 현상 벌일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래서 그 데이터 저장 장치 관련돼서 낸드 쪽이 급부상하고 있고, 그 낸드 쪽이 급부상하는 거 역시도 삼성전자가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환율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 감산분 때문에 실적이 일종의 좋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램하고 낸드 가격이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빅테크가 이 캐펙스를 줄이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CES 2016에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번 현대차가 CES의 최고의 스타가 됐죠.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럼 피지컬 AI에는 칩이 안 들어가냐? 피지컬 AI에도 당연히 LLM, 거대 언어 모델 못지않게 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즉,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가 산업의 성장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순환제가 아니라 플랫폼 확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봇 본체의 온디바이스의 추론 칩과 실시간 제어에 들어가는 AI 칩 비중이 커지면서 바로 저전력, 고집적 LPDDR이 커질 거고, LPDDR의 세계 최강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로봇 한 대당, 그리고 로봇의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이 LPDDR에 대한 수요 역시도 직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삼성전자가 누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는 HBM과 LPDDR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삼성전자가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 캐펙스 투자는 분명히 꺾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D램과 낸드 가격도 꺾일 겁니다. 근데 약간의 시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담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포머를 느끼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2차 전지 주가가 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급 계약 취소가 연달아 터지면서 상당히 좀 수급의 어떤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단은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 수급의 표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40만 원이 깨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오늘 거래를 제외하고 오늘 소폭 팔고 있는데 약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은 계속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좀 셉니다. 투신도 팔고 있고, 보험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기관 쪽의 수급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급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3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삼성 SDI 수급표를 띄워주실 건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좀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 띄워졌던 LG엔솔이 대략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한 3조 정도를 누적적으로 팔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수급표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LG 에너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도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주가 하방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기관은 팔고 있고요. 근데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소량이나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다가 에코프로비엠도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조금 일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썩 LG에너솔루션 외국인 수급 정도 빼고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 그 계약 취소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올해 2026 실적에는 영향이 없고요. 2027년도의 실적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비중은 매출 대비 정말 많이 반영해서 보는 데가 한 8%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5에서 6%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주잔고 기준으로도 한 자릿수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27년도 실적에 방금 말씀드렸던 LG에너솔루션 관련된 수주 취소분이 예상이 27년도 실적에서 대략 5% 정도, 그 다음에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GM하고 합작 공장인 얼티엄셀 공장 가동 중단이 일종의 2차전지 그 최악의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아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티엄셀즈 가동 중단이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얼티엄셀즈가 대략 6기가와트 정도라고 가정하면 6기가와트로 비용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손실 나는 부분 1조 이상을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부진한 얼티엄셀즈 가동 중단되고 또 LG에너솔루션이 최근에 좀 취소됐던 포드나 FBPS 이거 업체들하고 그 계약 관계 그거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 유럽 쪽 상용차 시장입니다. 유럽 상용차 시장. 고객의 전략 변경으로 취소는 됐는데 중요한 건 전체 매출의 5%에서 7%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 부분을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ESS 쪽으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고요. 가장 미국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빠르게 라인 전환한 게 LG에너솔루션이고, LG에너솔루션이 가장 그 미국에서 풀 밸류 체인으로 말 그대로 ESS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까지 같이 통합하는, 그것도 ESS LFP로 가장 빠르게 중국을 제외하고 양산하는 업체가 LG엔솔이기 때문에 LG엔솔하고 삼성 SDI는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 미국이 아닌 물량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LG엔솔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LG엔솔 쪽으로 ESS 추가 수주는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포드하고 FBPS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주가가 더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유럽에서 환경규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환경규제 2035년까지 배출가스 100% 감축에서 90% 감축으로 완화해도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차로 모든 환경 규제를 다 대체가 절대 불가능하고요. 여전히 탄소 배출을 100%에서 90% 감축했다고 해도 90% 감축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내연기관 판매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유럽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를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26년, 27년 평균 3년치를 내서 그 평균치에 대한 환경규제 적용받아야 되고 그 평균치에 미달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판매량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12월 달 데이터, 가장 최신 데이터가 12월 데이터인데 12월 달에서도 유럽의 데이터는 25%씩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중저가 전기차 위주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판매량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독일이 보조금 금지였는데 독일 말고도 지금 프랑스, 영국 추가적으로 보조금 금지하는 유럽 국가들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외에 새롭게 이태리나 스페인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살아나니까
탄소 배출 90% 감축 역시도 주가에 반영되면서 야 그러면 다시 휘발유 차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25년도에 전기차 많이 못 팔았으면 26년, 27년도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올려야 됩니다. 세 번째, 앞으로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건데 자, 자율주행차, 휘발유차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새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안 돼요. 그래서 테슬라 필두로 구글의 웨이모를 필두로 한 이 자율주행차는 전기차에 다시금 새롭게 전기차만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금 자율주행차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율주행차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다시 전기차는 살아날 겁니다. 분명히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이고요. 자율주행차 구글의 웨이모랑 테슬라가 굉장히 세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웨이모는 영국의 런던과 일본에서 테슬라 역시도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영상 많이 다니더라고요. 테슬라 최신 버전, FSD 최신 버전 우리나라에서 그 시범 운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악재에 둔감하고 ESS라는 모멘텀과 자율주행이란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유럽과 중국에서 FSD가 언제 승인되냐? 2월 달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테슬라에 드디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 중간선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 뉴욕시도 민주당이 가져갔죠. 민주당이 이번에 그 중간선거에서 11월 달이죠. 상당 부분 우세를 가져갈 경우에는 다시금 전기차 쪽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탄산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킬로그램당 17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리튬 1등, 세계 1등 업체 앨범알의 주가가 50달러 초반에서요 16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150%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리튬 가동률이 다시 84%까지 회복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중국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면제 혜택을 축소시키고 리튬과 다양한 원자재 관련된 공급 중단을 했죠. 그래서 강펑 리튬이라든지 앨범알이라든지 SQM이 올해 가격 전망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해 못해도 30%, 많게는 50%까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리튬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 판가가 올라가고요. 배터리 셀 업체도 판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고평가 손실이 환입돼서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 3년을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이 적자로 유지됐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TL과 BYD가 미국 내에서도 ESS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CATL과 BYD의 ESS가 관세를 58.4%까지 상호관세, 보편관세 다 합쳐서 58.4% 가격을 매길 경우에 급격하게 가격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BYD나 CATL이 납품하는 ESS보다 LG엔솔의 LFP ESS 가격이 58.4% 관세 기준으로 더 싸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도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삼성 SDI가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고 밝혔어요. 불과 이제 1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 리튬 가격 상승의 모멘텀, ESS의 모멘텀.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당장 실적에 반영되는 ESS 모멘텀인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갖고 온 표입니다. LG엔솔 기준으로 올해 ESS 쪽 매출만 작년에 2조대에서 7조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25조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 추정치입니다. 저는 ESS 매출 올해 8조 정도까지 예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는데요. 여기 7조 3천억 잡아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빠르죠. 2조 6천억대에서 7조면 몇 배 늘어나는 거죠? 거의 2.5배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 올해 1조 2천억대 영업이익인데 ESS 외에 전기차겠죠. 전기차는 오히려 올해 650억 적자 예상하는데 ESS가 전체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의
전체를 다 차지할 것 같아요. 1조 3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거의 95%, 100%가 ESS에서 영업이익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을 볼게요. 이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브레이크다운 NH투자증권에서 참고한 건데요. 내년에도 2027년 전체 매출 30조를 보는데 그중에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매출이 10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30%가 ESS에서 매출이 나고요. 영업이익은 내년에 LG에너지솔이 3조 6천억의 영업이익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년에 회복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2조 5천억, 3조 6천억 중에 2조 5천억이 몇 프로죠? 60%죠. 60%가 ESS 쪽에서 영업이익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LG에너지솔만 그러냐? 삼성 SDI도 밝힌 거는요. 2027년까지 ESS가 영업이익의 50% 넘게, 매출의 40% 넘게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ESS 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추정치는 최근에 LG에너지솔이 연초에 우리 ESS 전체 캐파를 30기가와트시라고 밝혔다가 ESS 쪽으로 빠르게 라인 전환을 하면서 30기가와트에서 30% 증가된 40기가와트 출하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저는 40기가와트 출하량 기준이면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추정치는 30기가와트로 추정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아마 ESS 쪽이 영업 마진이 대략적으로 전기차보다 다소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 ESS는 시스템으로 납품해서 판가가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첨단 생산세액공제도 100% 받을 수 있어요. 첨단 생산세액공제 받는 금액도 전기차보다 큽니다. 세 번째, 마진율이 전기차보다는 첨단 생산세액공제,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납품하는 판가 문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LG에너지솔도 이제는 ESS를 LFP로 납품하죠. 원가가 더 절감되는 층,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ESS 쪽 마진이 대략 6에서 한 8%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 같은 경우가 ESS가 좀 회복되는 그림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시가총액 코스피 시총 3위 자리를 뺏겼지만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 모든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LG에너지솔 말고 나머지 삼성 SDI나 SK온 쪽도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 때문에 SK온은 SK온드포드하고의 계약 때문에 서산 공장의 증설이 연기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주된 고객인 유럽의 BMW나 이쪽 스텔란티스나 이쪽 수요가 굉장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이 SK온이나 삼성 SDI 밸류체인보다는 다소 조금 실적의 하락폭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월 달에 비간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회복과 ESS의 빠른 라인 전환, 세 번째는 리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네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결국은 미국 시장 내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뉴스나 모멘텀이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 같은 경우는요, 그 스페이스 X 그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로봇의 그 배터리를 누가 납품할지 LG에너지솔이나 삼성 SDI가 미국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업체에 배터리를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도 지금의 주가에는 전혀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올해 아마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 역시도 LG에너지솔이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